1000년 전에도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었다? 역사 속 이 인물이 정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다고?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1942년에 클라인펠터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형질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600에서 1000명당 1명 발생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대에서 현대까지 우리 곁에 있었던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포르투갈에서 1000년 전 골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사람이 현지인이라고 하기에는 키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180cm가량 되는 키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000년 전에 키가 180cm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 비해 매우 장신이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11세기 중세 초 유럽인들의 평균 신장은 남성이 165에서 170cm, 여성은 155에서 158cm 정도였다고 하니 평균 신장보다 10cm가량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해골의 DNA를 검사한 결과 이 해골의 주인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망 당시 25살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해골은 현존하는 클라인펠터 증후군 중에 가장 오래된 케이스로 세계적인 저널인 란셋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1968년 핀란드 남부의 하툴라에서 1000년 전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사용하던 장신구와 남성용 장검 등의 무기가 함께 부장되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았던 무덤입니다. 발견 당시에는 유골과 함께 장검 2점과 칼집에 꽂힌 단검 같은 무기가 나와 당연히 바이킹 전사가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골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부장품도 발굴되었습니다. 달걀 모양 브루치와 같은 장신구들과 양털로 짠 옷 등의 부장품은 중세 초기 전형적 여성 복장이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남자나 여자라면 을의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50년 넘게 학자들은 무덤 주인을 두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강력한 남성 지도자가 아내와 같이 묻힌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다른 학자는 중세 핀란드에도 강력한 여성 전사 또는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습니다. 2021년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DNA 분석을 통해 이 인물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진은 무덤 주인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으며 매우 존경을 받았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골 머리맡에 동물의 깃털 흔적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매장할 때 깃털을 넣은 베개로 머리를 받친 풍습을 반영하는 것이며, 부장품 중 구리 손잡이가 달린 칼은 후대인이 고귀한 사람 무덤에 존경의 뜻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해석됐습니다. 근현대사로 와서 역사 속의 인물 중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지요. 조지 워싱턴은 당시 평균 키보다 훨씬 큰 188cm였으며 팔다리가 매우 길었습니다. 1790년대 미국 남성의 평균 키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당시 유럽 남성들의 키는 평균 167에서 175cm 정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키를 훌쩍 넘는 장신이었던 거죠. 조지 워싱턴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평생 친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부인 마사 워싱턴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조지 워싱턴이 난임의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조지 워싱턴은 부인과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자녀 2명을 입양해 길렀습니다.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서 난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도 있는데, 여러가지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매우 정력적인 리더였지만 오랫동안 치주염과 치아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성호르몬이 줄어들면 치아가 들뜨고 치주염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약해지면서 빨리 녹아내리고 이로 인해 치아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성의 경우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는 갱년기 이후에 치아 문제 발생률이 급증할 수 있고, 갱년기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치주골이 약해지고 치아가 빠지고 들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잇몸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에 취약해지면서 치주염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호르몬 저하로 인해 치주염이 자주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는 경우 소치증이라는 치아 구조의 특징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런 특징으로 치주염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파우로돈티즘, 소치증이란 치아의 몸통이 길고 뿌리가 짧은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치아 구조는 치태와 치석이 일반 치아보다 더 깊은 곳에 쌓이기가 쉬워 잇몸 건강이 나빠지기가 쉬운 구조입니다. 방치하면 심한 치주염이 생길 수도 있고 치아가 잘 빠질 수도 있어서 평소 구강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1756년 24세였을 때부터 치아를 뽑기 시작했고, 1789년 대통령 취임식에 있던 때에는 앞 어금니 이외에 모두 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 치아가 모두 빠져서 전체 틀니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 지금처럼 틀니가 발달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매우 고통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지 워싱턴의 여러가지 특징을 보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아니었을지 의심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를 만든 강인한 지도자가 클라인펠터였다면 이 형질이 리더십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다빈치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와 당시 사람들에 비해 큰 키를 가졌으며 성격이 매우 온화하고 섬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글자를 반대로 쓰는 거울쓰기라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는 XXY 아동들에게서 종종 보이는 학습적 특이성과 언어 처리 방식의 차이와 연결됩니다. 그 역시 평생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난임이었던 것이 아니냐고 추측되기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을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그의 말년 초상화는 모두 수염이 덥수룩하다는 겁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인 사람들은 대부분 피부가 좋고 모공이 눈에 띄지 않으며 수염이 거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그의 초상화가 진실이라면 수염이 덥수룩한 그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의 모습이 가짜 수염을 착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봐도 그의 수염은 이상하게 지나치리만큼 과하게 많은 덥수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기 초반에서 중반, 다빈치가 청년기였을 때인 르네상스 초기에는 고대 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아 얼굴을 매끈하게 면도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당시 젊고 지적인 남성의 상징은 수염이 없는 깨끗한 얼굴과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였습니다. 다빈치의 젊은 시절 초상화로 추정되는 그림들을 보면 대부분 수염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다빈치가 노년기를 보낸 16세기 초반, 분위기가 바뀝니다. 1511년 교황 율리오 2세가 전쟁에서의 패배를 기리며 슬픔의 의미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의외로 권위 있고 지적인 모습으로 비춰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빈치의 마지막 후원자인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와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왕들이 수염을 기르면서 수염은 남성미, 지혜, 귀족적 품격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노년기 다빈치가 수염을 길렀던 이유는 수염이 현자의 상징이자 노년의 권위와 관록을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수염이 정말 다빈치의 것이 맞다면 그가 클라인펠터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클라인펠터임을 밝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수영 국가대표인 에니키 스파자리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임을 당당히 밝힌 현역 운동선수입니다. 2016년에 클라인펠터 증후군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근육 발달이 더디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이유를 찾다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테스토스테론 주사는 도핑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질환을 입증하여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승인을 받았습니다. 즉, 외부 호르몬을 투여하면서도 공정하게 경기에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 400m 계영 등에 출전하며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냈습니다. 두 번째는 Living with XXY 그룹을 만든 라이언 브레간테입니다. 그는 전직 셰프이자 현재는 액션 스포츠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의 엄마는 임신했을 때 뱃속의 아기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는 그를 키우기 위해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논문과 연구 자료 등을 읽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9살 때 본인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사춘기가 시작되는 13세부터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맞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Living with XY 비영리 단체를 시작해서 클라인펠터 증후군에 대한 최신의 정보와 교육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클라인펠터 증후군 재밌게 보셨나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과거에는 600에서 1000명당 1명으로 조사되었으나 최근에는 500명당 1명 정도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흔한 증후군입니다. 사회에서 개개인의 역할을 열심히 해내면서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형제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분의 X를 가진 그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